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우네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개수를 세는 카운트 함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수를 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표에서 내용, 즉 숫자라든가 아니면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이 몇 개냐, 아니면 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냐, 또는 전체 판매한 개수가 몇 개냐, 아니면 할인이 적용된 셀이 몇 개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운트 함수에도 대략 5가지 정도의 사용이 많은 함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트 함수에 있는 종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 안에 셀이 있을 때 셀 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함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셀의 개수를 세우는 것, 숫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값이 입력된 셀을 세는 게 카운타 함수입니다. 카운트보다는 카운타를 더 많이 씁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카운트보다는 카운타가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카운타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카운트 블랭크는 셀 안에 비어있는, 셀 안에 아무것도 없는 셀을 셀 때, 그러니까 카운트나 카운타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카운트 if라고 해가지고 지정한 범위 안에 어떤 조건에 맞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 셀을 셀 때, 그럴 때 카운트 if가 쓰이고요. 다섯 번째로 카운트 if s는 조건이 2가지 이상일 때, 그 2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될 경우의 셀, 그런 셀의 개수를 셀 때를 말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판매 대장이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판매가 된 상품의 리스트를 지금 입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조건이 다 틀립니다. 정가를 제대로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인을 해줘서 가격을 약간 낮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 입금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서 개수를 세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를 보시면 밑에 있는 그 전체 판매 건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카운트 함수가 적용이 되고 또 카운트 함수도 적용이 됩니다. 카운트는 이 안에 숫자가 입력된 것만 골라서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전체 판매니까 모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모두 여기서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러면 카운트보다는 카운터 함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놓고요. 함수를 찾겠습니다. 카운터 함수를 찾습니다. 함수 마법사 눌렀더니 여기서 카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줘야겠죠. 카운터는 숫자가 입력된 셀을 모두 지정해 주면 되니까요. 여기서 모두 지정해 주면 됩니다. 모두 판매가 된 거니까요. 범위를 지정해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15개 모두 판매가 된 거니까 모두 15개라는 개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금 완료건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입금 완료는 입금이라고 하는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게 입금 완료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count if 함수입니다. 커서를 놓고요. 마법 함수를 부른 다음에 count if를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범위 지정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설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그라미 했던 조건까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쉼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해줬기 때문에 조건 동그라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12개, 입금이 완료된 게 1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count if 함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미입금 건입니다. 이 입금에서 입금이 되지 않은 건 이제 빈 칸으로, 즉 빈 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count blank를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모두 범위 설정을 해 주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3개. count blank 함수입니다. 네 번째로는 할인율 적용 판매권이니까요. 할인율 보면 0%도 있고요. 그 다음에 0% 이상, 5%, 15% 있는데요. 0%는 적용이 안 된 거고 0% 이상은 적용이 된 거겠죠. 그러면 어떤 함수냐면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문자 셋의 개수를 세는 함수. 5%, 0%는 정확히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문자,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count if 함수를 불러내야 합니다. count if 함수를 불러낸 다음에 조건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범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할인율을 모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쉼표를 해주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앞뒤로 쌍따옴표를 해주고요. 조건이 0보다는 커야겠죠. 부등호 크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쌍따옴표 뒤에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조건이 나오겠죠. 0을 뺀 나머지 1%든 5%든 15%든 할인이 적용된 것이니까 할인율 적용 판매권은 9건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수량이 5건 이상인 것. 여기 보시면 수량이 5개 이상인 것, 판매한 것 중에서 5개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할인율 미적용이니까 미적용은 0%겠죠. 커서를 놓고요. if 마법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count ifs를 불러내서 먼저 조건이 무엇이냐면 수량 5개 이상인 것이니까 수량을 모두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 해주고 5개 이상이니까 5개와 같거나 그 이상인 조건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쌍따옴표 찍어주고 크다, 그 다음에 또 같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두 번째는 할인율 미적용이니까요.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할인율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을 해줘야겠죠. 쉼표를 해주고 할인율 미적용이니까 그 다음에는 조건이 쌍따옴표 찍어주고 0, 0과 같은 거니까 equal 0이 되겠죠.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조건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4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수를 세는 함수, 카운트 함수 5가지에 대해서 그 의미하고 실제 표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